자, 우리 뒤에 하나만 더 봅시다. 얘는 뭐냐면, 거의 그냥 항상 나오는 애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기장 배웠잖아요. 그냥 비슷해요.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력선의 총 개수.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선속, 자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호는 이제 뭘 쓰냐면 파이를 씁니다. 파이. 기호입니다. 기호. 단위가 아니라. 파이를 쓰는데 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자기장 세기는 요게 자기장의 세기. 자, 요거는 이제 면적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당 자기력선 수 이렇게 되죠. 자, 이 말이 뭔지 잠깐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석이. 그래서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데 자기력선을 그린 거야. 알겠죠? 이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거든. 이렇게 방사형으로. 네. 그래서 여기 면적이 A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3개가 지나가죠. 네, 여기 볼까요? 여기다 그리면 어때요? 하나만 지나가죠. 자, 이제 우리 아까 배운 대로 해볼까요? 어디가 자기장이 있어요? 아까 전기장은 어디가 세다 그랬어? 그걸 연상하면 돼. 어디가 자기장 세요? 밑에 거죠? 방법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가깝고 조밀하면은 센 거야. 얘는 하나 지나가고 얘는 3개 지나가니까 여기가 조밀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면적당 얘가 몇 개인지를 세. 얘는 하나고 얘는 3개야. 그럼 얘보다 얘가 자기장이 몇 배 센 거예요? 3배 센 거예요. 전기장은 이렇게 하고 자기장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해하면은 자기장 그림은 저절로 되는 거야. 금방 이해되잖아. 아, 좀 자기장도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해되면 이 공식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면적당 얘가 몇 개인지를 세면 이게 되는구나. 그럼 파이는 B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공식이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전자의 유도는 이겁니다. 자, 이 코일에 어떤 코일을 읽어볼까요? 자, 코일을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돼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도전류가 흐른대요. 여기까지가 렌츠 법칙이에요. 유도전류가 흐른다는데 자, 이 유도전류의 역할이 뭐냐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렌츠 법칙은 자, 자속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자,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화학, 생물, 지학 다 합쳐서 이제 자연과학을 배울 때 이 자연계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억제할까요? 촉진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배운 걸로 해볼까요? 저는 뭐 생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생태 피라미드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죠? 다 여기서 밑에 생산자부터 해서 1차 소비자, 2차 쭉 배우죠? 근데 비정상적으로 가운데 어떤 아이가 많이 개체수가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먹이가 부족해지죠. 그 다음에 포식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많아진 거고. 그러니까 얘 개체수가 결국 다시 줄게 되죠. 그럼 늘어났을 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줄어들어서 균형을 유지하게 되죠. 내가 추운 데 갔어요. 그럼 추워요. 그럼 내 몸에서 뭐 해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몸에서 열을 내죠. 온도를 높이려고 하죠. 그럼 추워요. 온도를 더 낮춰버려요. 그럼 죽어버리겠죠. 네, 잘 보세요.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억제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균형이 유지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 몸이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추운데 내 열을 내야지 내 온도가 유지되는 거고, 그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대항하는 변화가 생겨야 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계 기본 원리예요. 이런 게 몇 개 있잖아요. 가령 물질이 에너지를 높이려고 그래요, 낮추려고 그래요.
낮추려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건 물리에도 나오고 화학에 나오고 생물에도 나온다고.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한다? 억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렌츠의 법칙이고, 그럼 이 유도 전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전류는 당연히 전압이라는 거에 비례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패러데이가 이걸 열심히 실험해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는 이제 방해한다의 뜻이고, 요거 이제 코일의 가문수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자속이 변할 때 이런 뜻이에요. 요걸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파이가 B니까. 자, 요게 이제 최종식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쭉 보고 이제 공식 2개 나왔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죠. 자, 활용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자기력선이에요. 지금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단면도로밖에 못 그립니다. 자, 근데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가 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죠. 이 델타가 이제 변화라는 뜻이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장이나 면적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변하냐? 일단 얘는 균일한 자기장. 아,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보세요. 끌고 가면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유도기전력은 자기력선 개수가 많아진 이유가 면적이 넓어져서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전류는 기전력에 비례하고 얘는 마이너스 n에다가 자기장 일정하니까 뽑고 면적 변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뭘로 갖고 판단하냐면 최종적으로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나 많이 넓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시간당 늘어나는 면적이 클수록 얘가 크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속력이 일정합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도 t초겠죠. 그 이동거리도 어떨까요? 똑같겠죠. 속도가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늘어난 면적이랑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늘어난 면적, 총 면적이 아니라 늘어난 면적 어때요? 이게 똑같다는 거죠. 델타 A가 면적이 아니라 늘어나는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만큼이 늘어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만큼이 늘어났구나. 아, 그럼 늘어나는 면적이 똑같네?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일정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일정하니까.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그림에 맞추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요 도선의 길을 L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 오케이. 면적으로 갖고 이제 구한 거야. 그럼 이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어떨수록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날까? 여기 딱 볼 때. 어떨수록?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속력이 클수록. 많이 갈 테니까. 면적이 넓어지겠죠. 또, 요 L 값도 중요하죠. 가령,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얘가 가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갑니다. 같은 속도로 가는데 이 L 값이 훨씬 길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얘하고 얘입니다. 맞아요? 예. 제가 공식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에다가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에다가 속도. 이게 바로 유도기전력. 요걸 결정하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유도하는 과정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얘하고 얘가 관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면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일단은 속력이 크면 많이 가니까 면적이 많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L 값이 크면은 역시 면적이 많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건 L 값과 V 값이죠. 두 가지. 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얘는 보시면 이 면적이 똑같다는 거죠.
눈에 보이셨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이걸 배우는 거죠. 보시면 자, 이게 V로 갑니다. 뒤에 보시면 아 그러냐? 그럼 얘는 뭐냐? 이동 보내볼까요? 역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초. 그럼 이동 거리는 똑같고 속도가 같으니까. 그죠? 일정하니까.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전류가? 이 면적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일정한 전류가 흘러요. 맞죠?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았어요? 전류를 찾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핵심 포인트가 뭐야? 늘어나는 면적을 찾아야 되는 거야. 포인트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쳤잖아. 시간당 늘어나는 면적이 전류를 결정하는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면적이 똑같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랑 비교해봐요. 얘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요 폭이 L이라 그러면 자, 얘네 둘을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얘는 요 V자가 간 거고. 그죠? 그럼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럼 두 개 비교해 보면 이때 흐르는 전류랑 요때 흐르는 전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웠어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도 결국 요 녀석이 움직인 거랑 똑같다는 거 배웠죠. 확인 다 했잖아요. 아, 면적. 그럼 요 면적이랑 어때요? 똑같잖아. 그지?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이 면적이랑 얘만 같으면 얘랑 면적 같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V자로 돼 있든 말든 똑같아. 그죠? 네. 아, 똑같구나. 그럼 얘랑 늘어나는 면적 똑같고 얘랑 비교해봐도 면적이 똑같아. 그럼 이때 전류랑 아, 똑같구나. 그 밑에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얘가 똑같은 속도 V로 가고 폭이 L입니다. 자, 얘도 L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얘도 면적 똑같이 늘어나거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랑 요 전류랑 어떨까요? 역시 같죠? 같은 원리로.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아, 그럼 뭐냐? V자나 휘어진 거나 결국은 얘나 모두 얘랑 어때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근데 이것도 되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그럼 얘는 안 되나? 얘는 똑같지? 뭐가 달라? 똑같죠. 그 얘나 아, 다 이거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럼 학생들한테 얘를 굳이 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말은. 응? 얘를 놓고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요 세 개를 같이 보여주면 그죠? 누구나 다 알고 더 결정적인 건 수학적으로 풀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올해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류 구하는 건데 원통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색이 구하라 하는데 우리가 학생들 맨날 도선만 배우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것도 두 부류야. 너무 금방 푼 학생. 그다음에 얘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비오샤바르나 앙페르로 푼다? 아니에요. 비오샤바르하고 앙페르는 수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내는 순간 그거는 물리 문제가 수학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야, 이거는 비오샤바르 문제야. 비오샤바르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순간 메롱해지는 거죠. 학생도 메롱해지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그 선생도 좀 메롱한 거고 상태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대칭성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트 시험이라는 거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수학 시험이 아니에요. 물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개념을 잘 알고 그다음에 너무 수학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대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응용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얘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랑 같다는 거를 평소에 공부를 해두시면은 절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진짜로 만약에 자 도저히 이런 걸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하고 자 전류가 어떻게 되냐 그래프 찾아라. 그러면 이건 수학으로 풀어야죠. 절대 안 나와요. 그죠? 이거 나오면 그냥 찍고 가시면 돼요. 설사 나온다 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교수도 알아요. 이게 수학 문제지 물리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 풀 수 있는 애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범위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죠. 설사 보세요. 요렇게 나왔어요. 얘가 간대요. 어때요? 얘랑 어때요? 똑같은 거죠. 똑같잖아요. 옮겨봐. 그럼 여기 늘어난 면적이 이 면적이랑 뭐가 달라? 똑같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 여기까지 피트 시험 범위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봐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쭉 봐요. 같이 봐요. 그럼 하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래요. 하나를 해주면 하나만 알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건 속담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아요. 학생들을 보면 2개를 가르쳐주면 2개를 알고 3개를 가르쳐주면 4개를 알아요. 5개를 가르쳐주면 7개를 알아요. 그래서 한 10개쯤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 15개, 20개를 풀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아니야, 난 똑똑해. 난 하나만 알면 돼. 그러지 마세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머리에 좋고 나쁘면 요만큼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쳤냐가 너무 중요한 거고 어떤 마인드로 얘를 제대로 진짜 잘 접근했냐가 중요한 거고 진짜 겉핥기식으로 공식만 달랑달랑 외웠냐 아니면 너무 수학적으로 치우친 애들은 너무 FM적으로 치우친 애들도 너무 느려요. 그 옆에서 봐도 걔네들 점수가 안 나와요. 다 이해는 하지만 점수는 절대 안 나와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뭐 딱 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죠? 처음 본 학생은 몰라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못 푼다니까요. 야, 이거 풀어라. 그럼 못 풀어요. 이거 푸는 애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얘를 해주고 얘를 보여주고 얘를 보여줘야 그 다음에 얘를 혼자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철도 지가 하고. 그러니까 한 서너 개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응용이 생기는 거죠. 4개, 5개, 6개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 이 단계를 거쳐야지. 아니야, 난 머리가 좋아. 나 수학 잘해. 야, 다 필요 없어. 나는 바로 이거부터 해야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몇 개 거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건 어때요? 4번은? 자, 이제 조금 많이 응용됐네. 자, 얘가 가요.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왔다고 칠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t초. 얘도 여기까지 t초. 자, 요 거리 갖고. 그죠? 속도 일정하고. 자,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 하나 벌어졌죠. 예. 2개 면적 보세요. 얘보다 얘가 더 넓죠. 이게 늘어난 면적이죠. 자, 뭘 보는 거야? 면적 보는 거야? 늘어난 면적 보는 거야? 늘어난 면적. 늘어난 면적이 커졌죠. 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삼각형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요게 1이면 얘 얼마입니까? 이거. 우리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요게 1이면 요거 얼마예요? 3이에요. 전체가 4예요. 알았어요? 1, 3.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럼 1, 3, 5, 7,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 1, 3, 5, 7, 9 이렇게 증가하는 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예. 맞잖아요.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증가해요. 전류가.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 이게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적이 넓어지는 걸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V값하고 또 뭐라 그랬지? L값이라 그랬죠. 지금 L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커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L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요 가운데다 할까? 얘 지우고. 자,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은 이제 얘를 옮겨서 그렸는데 저는 이제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가 속도 V로. 자, 여기 한 칸 들어왔죠? 속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T초 걸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 T초가 지나면 이 여기 있는 애가 여기 걸쳐 있겠죠. 그럼 이만큼이 더 들어갔죠. 그죠? 얘가 1이고 얘 얼마예요? 3, 5 이렇게 가죠. 그럼 얘도 유도 전류 어떨까요? 이렇게. 그죠? 선생님 얘 다른 거 아니에요? 얘는 짝대기가 움직이고 얘는 그 도선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달라요? 뭘 보는 거야? 면적 변화 보는 거죠. 누가 움직이든 뭔 상관이에요. 면적 변화는 어차피 세모에서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뒤에 이게 얘가 있다. 그럼 중간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면적이 줄어들죠. 증가한 면적이 또 줄죠. 그럼 다시 이렇게. 자, 요게 기출 문제죠. 이게 기출 문제. 저거요. 아니, 저거 쉬운데? 저 누가 틀려? 그 해 시험 보고 왔을 때 애들 엄청 많이 틀렸어요.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마인드로 보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봐봐. 심지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풀어줬어요. 속도 V를. 그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틀렸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응용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물리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학생들은 왜 이런 줄 아세요? 단편적인 것만 봐요. 이게 다른 거야, 얘하고 얘가. 다른 거야, 걔는. 진짜 똑같지 않으면은 못 푸는 거야. 물리를 생물처럼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를 이렇게 딱 통으로 기억하니까 그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이제 보세요.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이거 왜 이런 수업을 하냐면 물리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잘하는 애 되게 잘하고 못하는 애 되게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게 물리예요. 잘하는 애 너무 쉽다 그러고 못하는 애도 뭘 해줘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부류에 들어갈 거냐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외우고 얘네 한번 풀고 요 순서대로 요 색이 풀어라면 그걸 따라서 하셔야 돼. 그렇게 해준 이유가 있잖아. 내가 복습 어떻게 하라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냐 모르냐를 떠나서 당분간 그걸 따라를 해보세요. 그럼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일단은 내 생각을 버리고 일단은 저도 강의 한 13, 14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물리학과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춰서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서 해봐요. 한동안은. 해보고 내가 외우라고 한 걸 확실히 외우고 있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 순서대로 풀어라. 그럼 순서대로 풀어. 순서대로 풀면 이런 거 저절로 이해된다니까. 근데 마음이 급한 거야. 뭐 순서대로 풀어. 그래 얘부터 바로 들어가 헤매는 거야. 네모로 바꾸고 다이아몬드로 바꾸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상한 공부하지 마시고 그게 시간 낭비니까 당장 보면 마음이 급할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나는 이제 그런 거죠. 제일 보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얘 공부를 해. 근데 저 시험을 못 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6월달, 7월달, 8월달 가면 대책이 없어요. 아니 막 100일 남고 2달 남고 그러는데 그럼 딱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야 일에너지 원리 뭐냐 몰라. 야 전자교도에서 뭐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알지? 면적이나 자기장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변하는 거니까. 몰라. 문제 보면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 간섭의 원리 몰라. 물결파, 빛의 간섭 다 안 돼.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그거 하나 외우고 있어. 뭐 외우면 뭐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보면 나중에 이제 대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러니까 물리는 제대로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면서 차근차근 잘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템비지 마세요. 막 이렇게 기본상 나가는데 막 기출문제 막 사서 풀고 있고 막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 막 질문하고 뭐야 천재야? 지금 풀어서 뭐하게 나중에 풀어도 되잖아. 왜 이렇게 1년 전에 꼭 풀어야 되겠어? 나중에 해. 괜찮아.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나중에 3번, 4번 풀어.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덤비니까 결국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 능력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독해라 그래요. 그림을 볼 줄 몰라. 그래프를 볼 줄 몰라. 얘가 무슨 힌트를 주는지를 몰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꼭 정석적으로 미분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 단위만 갖고 해도 돼. 읽으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읽으면 되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데 문장은 모르겠어. 근데 단어가 몇 개 들려서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럼 됐다니까. 오케이야. 원어민처럼 안 해도 돼. 기울기가 이거니까 면적이 이거니까 공식이 이거니까 수학적으로 이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것도 해야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보고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좀 문턱이 낮아지고 물리가 그래도 좀 보니까 대충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은 물리는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쉬워요.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 암기량 따져보세요. 생물하고 유기나 비해서 암기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00분의 1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0분의 1. 생물에 비하면 100분의 1? 더 작을지도 몰라.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면서 그걸 볼 줄 아는 안목만 있으면 되니까 안목만. 그럼 되게 쉬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쉬웠어요.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못 보던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안 배운 게 나왔어요. 안 배운 게 개뿔 다 배웠지. 반도체도 이번에 LED도 다 해줬어요. LED 나올 수 있다. 반도체가 이게 하나 작년에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 나온 다음에 LED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 그 LED 나왔어요. 막 이런 애들. 안 배운 게 나왔어요. 배운지도 몰라. 한 달 전에 해줬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사실 선생이 해주는 것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해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말 내가 정말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진짜 결심이 중요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그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중요한 학생들의 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게 그런 거고 좀 지속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온 거 보면 이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장기 레이스고 시험이 이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좀 하실 때 좀 이렇게 성실하셔야 돼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건 두 번째는 이제 머리 좋은 애들 뭐 시험 잘 본 그런 보장도 없어요. 성실한 게 최고고 물리는 꾸준히 해주면은 당장은 눈에 안 들어와도 제가 최소 4개월 봐요. 조금 이제 좀 그 수학적인 감이 떨어지는 애들 6개월 봐요.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물리가 딱 눈에 들어와요. 쉬워져요. 그 기간을 참으셔야 돼요. 그죠? 막 한 달, 2달 수업 듣고서는 왜 기출문제가 안 풀리냐는 둥. 오버하지 마시고. 안 풀려요. 그렇게 쉽게 내지 않아요. 그렇게 내면 다 만점밖에. 또 하나는 저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평이한 커리는 아니에요. 제 책은. 그래서 아까 기본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 중심 개념 있죠. 걔만 뒤지게 연습시켜요. 전자기 유도 문제만 예제만 한 12개 있어요. 얘만. 그리고 또 줘요. 한 10개 풀고 또 줘. 계속 풀어. 그래서 이게 보여. 이제 얘가 이 그림에서 이게 보여.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해도 돼. 역학도 마찬가지야. 일 에너지 원리 나 이제 알 것 같아. 딱 보니까 힘도 보이고, 자,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그럼 오케이. 그럼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막 2개, 3개 힘 들어간 거 다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잘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가 어려워요. 근데 거꾸로 해요. 그걸 잘해놓으면 뒤가 쉬워요. 그리고 기본서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심화서 가면 내용이 이제 전범위로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개념학습 위주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기본기 연습이에요. 확실히 연습, 문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 그 뒤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렇게 가면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급으로 풀면서 이제 내가 앞에 심화책에서 폭넓게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죠. 근데 그때 기본서에서 추가로 배웠던 개념들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번 봐야 돼. 그런 거 기본서에 넣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단계를 잘 거치고 문제풀이까지 끝나면 6개월 걸려요. 근데 제가 6개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점검을 해요. 그럼 딱 그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시기 바라요. 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덤비지 마시고. 질문도 보면 저 얼마 전에도 이게 질문한 거 보면 일단 문제가 길면 질문이야. 읽기가 싫은 거야. 선생님 풀어주세요. 거의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너 이걸 읽어는 봤어? 아니 저 모르겠던데요. 뭐 물어보면 모르겠대. 어려워요. 보니까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래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질문. 내가 이게 야 여기 힘 표시해봐. 힘 표시를 해요 지가. 자 답이 뭐야? 그러고 가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려봐야 되잖아요. 힘도 표시해보고 그림도 그려보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모르겠네? 질문. 이게 물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니까. 생물이 아니라니까. 언어 영역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림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얍삽하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문제는 뭐 1000문제 풀었다는데 보면 기본 개념도 모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게. 1000문제 풀었다 자기 혼자 뿌듯한 거야. 그러지 마세요. 댐비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답이 딱 나오면 참 좋겠지만 물리는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라. 제대로 하고 꼼꼼히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공부할 때 항상 그림, 그래프, 식을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왜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물리를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네. 본 적이 없는 애들도 나중에 99% 찍고 와요. 네. 문과 애들 찍고 와요.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다투 다 했어요. 나중에 보면 12개, 13개밖에 못 맞아요. 못 본 건 아닌데 걔 능력에 비하면 못 본 거죠. 물투까지 다 했는데 왜 12개, 13개밖에 못 맞아요. 더 맞아야지. 그러니까 나중 가서 점수 보면 다 뒤집혀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지도 마시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 좀 네. 그 젊은 친구들이 화이팅이 있어야지. 애들이 화이팅이 없어. 애들이 전투력이 없어. 애들이 맹해가지고 의욕도 없고 겁만 잔뜩 들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선생님 무슨 시간이 맨날 부족해요. 연습을 더 하면 되지. 그러면 선생님 시간이 좀 항상 모자라는데 뭘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시간이 맨날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방법이 뭐가 있어? 연습을 많이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비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빨리 풀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수학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연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풀어? 빨리빨리 연습하고 문제 많이 풀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게 물리는 손가락이 아니야.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그래서 연습장 많이 쓰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